1월 23일 목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날 연휴를 앞두고 조정이 나타나는 것인지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보였던 매수세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 2,5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장 안에서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실적도 소화해 보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해제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오늘 잠금해제 출발해 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낙폭이 좀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삼성전자 언팩 행사 이후에 신제품 S25가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문을 열었는데 지금 1.2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았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서 3%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강세가 있는 섹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 내에서 외국인 매수세 1위에 등극하면서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흐름 내에서 KB증권 목표 주가를 135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금융주가 흐름이 좋네요. KB금융 신한지주 2%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참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특히나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장 내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잠금해제 해볼 종목 만나볼게요. 바로 GST 잡아주셨습니다. 이 액체 냉각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떠한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블랙웰 발열 잡아주셨어요. 아무래도 블랙웰 칩 측에서 발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열을 잡는 게 아주 관건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GST가 또 이 발열 잡는 액체 냉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 그 CES 2025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젠슨왕 그 CEO께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RTX 차세대 RTX 게임 그 GPU 렉이죠. 거기에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아키텍처를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AI GPU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스 블랙웰, NVLink 7E를 또 이렇게 들고 왔는데 거기에서 다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다 블랙웰로 쓴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이 차세대 그 아키텍처 설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블랙웰인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RTX 50 시리즈에서 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이 쿨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드 렉이라고 하는데 저 렉의 한 반 정도를 쿨러가 차지한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기조 연설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 블랙웰이 항상 그 발열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 8월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도 좋지만 이 발열도 잡는 이 안정성까지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성능과 안정성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서 좋은 제품이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1월 14일자죠. 또 새롭게 또 블랙웰에서 발열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출시를 지연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호퍼 시리즈 렉을 이제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트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역시 성능으로 인해서 성능은 HBM 쪽은 계속 문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AI 칩인 그 그레이스 블랙의 엔비링크 7E 쪽에서 거기에서 밝히기를 14TB HBM을 쓴다고 했거든요. 14TB면 14,000GB인데 현재 뭐 24기가 쪽 하게 되면 한 500배 정도의 더 용량이 커지니까 그만큼 HBM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반증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역시나
이 방열 부품 쪽의 부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에어쿨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에서 당연히 이제 리퀴드 쿨링, 액냉식으로 바뀌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다가왔다. 그래서 저는 제 국내 업체에서는 GST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발열을 누가 잘 잡을 수 있을까? GST의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제 멀티플 부여의 시대를 잡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국내에 이제 이러한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제가 이제 각 언론사에서 하나로 잘 정리가 돼 있길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머티볼딩스가 가장 흐름이 좋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대 좀 이상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업체에서 델타 일렉트로닉하고 아시아 바이탈 컴포넌트 등등등 있는데, 이게 대만에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주가 흐름을 딱 보니까 역시나 이제 고가를 뚫으면서 어제도 한 4%대, 3%대 이렇게 좀 다 올랐어요. 뭐 기가바이트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근데 저기에서 조금 저희 살짝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은, 저기서 액침 냉각하고 직접 액체 냉각이 있지 않습니까?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기기 전체를 다 이제 냉각수에다가 넣어서 이 발열을 잡는 거고요. 이 직접 액체 냉각은 뭐냐면 각 부품, CPU나 GPU 일부분 부품을 넣어서 그 냉각을 하는 건데, 저기서 액침 냉각이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물론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AI나 이런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맞는 게 액침 냉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의 GST가 될 걸로 보이고요. GST가 제가 이제 멀티플을 왜 부여를 해야 되는 시간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회사가 냉각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단상 냉각하고 이상 냉각이 있는데, 단상 냉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기를 열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굳이 예를 들자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거기에서 이제 열을 잡으면 냉장고에서 기기를 빼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 냉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냉각을 하고서 냉각을 하는데 그 액체가 증기가 돼요. 그리고 그 증기가 다시 응축이 돼서 다시 액체가 되는 이런 거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상 냉각 같은 경우가 기술이 더 또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 단상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좀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 이상 냉각 같은 경우가 효율이 더 좋고 기술이 어려운데, 이게 2023년도 10월 달에 테스트가 들어가고 대부분의 한 1년 정도의 시간 후에 이렇게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2023년도에 테스트 들어가면 한 2025년도 또는 하반기 2026년도에 이상 냉각 방식도 이제 시중에서 기술로서 상용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스크러버 칠러 쪽인데, 거기서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액체 냉각 시스템이 이제 가시화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멀티플을 조금 더 부여하는 이러한 현재 흐름, 시각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액침 냉각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의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사장님께서 실적 지금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이라면 목표 주가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 목표 주가는 오늘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오르기는 했는데 그때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 23,000원 정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상형 기술까지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목표가 23,000원 도달이 가능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저희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우진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원전, 그 안에서도 이 소형 원전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단연 원전주의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오늘도 사실 우진이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멘텀에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원전주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원전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어디서 모멘텀 있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전 한 기를, 대형 원전을 수주를 받으면 건설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뭐 실적을 수주받은 거를 10년을 쪼개서 나눠서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 모멘텀보다는 수주 모멘텀이 큰 게 원전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싶고요. 제가 이제 증권가에 이러한 차트를 하나 좋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도 원전이 올라갔었을 때에는 2022년도에 그 윤 정부의 신원전 정책 기대감 때 올랐었고 그리고 2022년도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고 거꾸로 2023년도 한 4월 달에 주가가 빠질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수출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수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수주가 되냐 안 되냐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원전주다 이렇게 보시고 싶은데요. 사실 그 한국의 그 수주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24조 2기를 수주를 프랑스를 꺾고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어려운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쪽하고 중국을 제치고서 한국이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또 그 한국이 다른 지역에서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또 기대가 되는 거고요. 당장 2025년도 이후로 UAE에서 한 2기 정도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한국에서 3기, 폴란드 2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뭐 슬로바키아, 뭐 등등등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강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원전 하면 수주량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이미 탄탄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지금 모멘텀상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뭘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원전의 위상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원전이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의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한국, 미국 이 원전 모멘텀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은 한국이 네. 없으면은 좀 원전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대형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 표에서 보면은 한국의 위상이 표 하나로 나타나는데요. 이 미국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미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원전의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주 계약부터 이제 터빈 시공까지 되게 되면 그 주 원전에 대한 부품 주기기가 들어가는 게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의 협력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일례로 지금 4세대 SMR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표준 설계 인증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1단계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밸류체인 상에서 원전의 그 원자로 제작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한국하고의 협력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진을 갖고 왔는지 다음 포인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K원전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또 미국 테라파워의 착공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흐름 내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독점 공급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단어만으로도 좀 든든해 보이는데 우진, 독점 공급 어떤 기업과 어떤 나라와 좀 체결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네. 말씀을 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술력을 빼놓을 수 없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렇게 네. 좀 원전에 납품을 좀 하게 되는데 이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 개 다 우지는 독점적으로 주기기 납품 계약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납품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한국 수력 원자력을 통해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신규로 계속 나올 원전에서 이러한 핵심 부품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재개가 됐고 이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5에서 7년 정도 남았어요. 이미 예전에 짓다가 이렇게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우진의 이러한 그 주기기에 들어가는 계측기 때에서는 부품 납품 시기가 3에서 4년 차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서 3, 4년 흘렀죠. 그리고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정도부터 이제 우진의 이런 계측기 같은 경우가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납품이 이뤄지게 되면 실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진 이 시점에서 목표가 9,800원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